최근 들어 XRP 레저에 대한 기관들의 언급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이걸 도입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접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었던 미국 연준이 직접 운영하는 핵심 결제 시스템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XRP 레저 기술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지금 XRP도 그 덕을 보고 있어요. 결국 XRP의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XRP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수수료도 늘어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소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쇼크가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XRP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분석해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헤데라, 퍼치펭귄 둘 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최소 60%에서 100%까지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것저것 막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내용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번호 같은 거 남기실 필요 없고 그냥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입장 링크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는 은행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고 빠른 시스템이 뭐라고 그랬었죠? 패드와이어라고 했죠. 이건 미국 연준이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모든 은행과 기관들이 수조 원대 자금을 몇 초 만에 주고받는 국가 핵심 송금망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 간 대규모 자금 정산이나 국채 결제, 기업 대출금 처리, 그리고 정부 간 자금 이동 같은 것들도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핵심 구조가 이번 연도 7월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에는 패드와이어가 자체적으로 만든 페인 포맷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건 20-30년 전에 쓰던 방식이다 보니 정보량이 너무 작고 자동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ISO 20022라는 전세계 공통금융 메시지 포맷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이 포맷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이 송금을 하는 용도가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인지, 급여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출금을 갚기 위한 것인지까지 모두 표기가 되고요. KYC나 AML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요. 어떤 조건의 계약인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시스템끼리 알아서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는데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페인 포맷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 11일 저녁에 완전히 종료되었고요. 주말간 새로운 ISO 2002 포맷을 모두 적용시켜서 업무 시작일인 월요일 바로 오늘부터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ISO 2002와 리플이 왜 관련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XRP는 처음부터 금융기관 간 송금을 위한 구조로 만들어졌고 리플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ISO 2002 표준에 맞춘 메시지 구조를 개발해왔죠. 기술적으로 보면 XRP 레저는 이미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구조를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ISO 2002 포맷과 호환되는 메시지 구성을 지원하고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ILP 연결 기술을 사용해 기존 결제망과도 연동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결제에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도 갖다 붙일 수 있는데 리플이 만든 RLUSD 같은 코인을 활용하면 디지털 송금과 실물 정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스위프트 시스템과 XRP 레저 그리고 인터레저 프로토콜 연동 테스트도 완료된 상태고 리플은 각국 정부의 CBDC와 결제 인프라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이 구조를 실무에 적용시키는 단계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XRP를 당장 도입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미국 금융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ISO 2002 기반 메시지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했고 XRP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기술 기준을 바꾼다는 건 연결 가능한 체인에 대해 현실적인 선별 작업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XRP 레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금융기관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죠. 근데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기업들이 실제 업무에 암호화폐를 쓰기에는 구조적으로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돈처럼 쓸 수 있으려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랑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XRP 레저는 속도, 수수료, 안정성은 당연히 베이스에 깔아놓고 이것보다 더 고려했던 부분들이 기업 시스템과의 연결성, 결제 메시지 구조, 그리고 자동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지금 기관들이 찾고 있는 조건이 애초에 XRP가 가지고 있는 본질인 거예요. 여기서 소통방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ex. Yeah, you're right that institutional adoption of XRP ledger technologies is growing. I think part of it is just the heritage of the XRP ledger that was built around enterprise and financial applications. Cross-border payments was the product that the XRP ledger was originally built for. You know, what we were looking at back in those very, very early days was how would there be enterprise adoption of, well, Bitcoin was the only cryptocurrency at the time. What we think is like, how would there be enterprise adoption of Bitcoin? There would have to be bridges and connections, and there'd have to be, you know, these other technologies. As far as trends and the way it's moving, real-world asset tokenization, I think, is something that I'm pretty excited about right now, because that's, you know, that's a real problem, and there's real interest from mainstream financial giants like, you know, like J.P. Morgan and Bank of America are actively pursuing tokenization of traditional assets. So I think that's an area.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 구조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실물 자산 토큰화였어요. 최근 들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자산 토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채권이나 부동산, 예금 같은 자산들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실제 결제나 정산에 바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속도도 중요하고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금융 시스템과 메시지 포맷이 호환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들어맞는 체인 중 하나가 XRP 레저고요. 최근 리플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SBI 홀딩스의 CEO인 기타오 요시타카가 공식 석상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은행의 80%가 지금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그 중에서도 탑급으로 보는 게 SBI 그룹인데 이런 큰 기업에서 알고 있는 정보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IPO 이야기도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主優待もアラの関連商品、それから暗号資産、リップルの XRP、リップルの XRP は、この間向こうの CEO のステートメント見てると、何週間かで裁判所の結論が出ると彼は考えてるみたいです。結論が出て、リップルの XRP がコインだということになると、これは大変な値段になると思います。我々外部の筆頭株主ですから、大変なキャピタルゲイン、売ればキャピタルゲインでリアライズされますけど、売れなくても相当なものにな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評価上ですね、思ってます。多分結論がポジティブに出ればすぐにマネジメントは株式公開に踏み切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지금 보신 것처럼 기타오 요시타카는 XRP가 정식 코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가격 자체가 크게 재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일개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이 아니라는 점이죠. SBI는 리플의 전략적 주주입니다. 실제로 리플랩스에 지분을 투자했고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XRP 기반 송금 사업도 리플과 함께 실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영상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은 바로 IPO입니다. 지금 리플이 SEC와의 법적 분쟁을 거의 다 끝냈죠. 그 와중에 IPO 이야기를 이 SBI CEO가 했다는 게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IPO 이야기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요. IPO를 실제로 추진할 경우에 서클처럼 기업 가치는 기존 비상장 기준에서 몇 배 이상 오를 거고 기타오 요시타카가 말한 것처럼 리플의 가격은 재평가되겠죠. 기업 가치 자체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부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IPO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도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대보다는 현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리플이 직접 실무에 들어간 시스템, 공식 석상에서 나온 IPO 가능성, 그리고 미국 연준의 핵심 결제망 구조 자체가 완전히 XRP와 호환될 수 있게 바뀌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결과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슈들이 결국은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퍼즐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리플의 가치는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은 영상으로 모두 풀어내기에는 사실 버겁습니다. 유튜브 영상만 제가 하루 종일 찍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 깊은 내용이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은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부터 리플에 대한 이슈,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모두 무료로 소통방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번호 같은 거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조건 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